이것은 단순히 저비용의 제조가 아니라 미국이 복잡한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는 공급망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극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투자가 막히면 기업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중국에서도 아마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탈락 경쟁은 막 시작될 것입니다. 예,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2025년 작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의 양극화가 시작된 한 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양산 직전에 망하고 있고 또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가장 극적인 파산은 11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스케일랩스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벤자민 볼트인데 그가 마지막에 투자자들하고 고객에게 쓴 그 편지에는 팀을 해산을 하고 모든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업은 3차례의 투자를 받아서 2개의 제품을 내면서 오픈 AI의 창업자 등을 고객으로 해서 수주했던 금액 자체도 $200만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금이 완전히 끊기고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보다 그 이면에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밀리고 있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딜레마인 공급망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현지 공급망의 우위를 바탕으로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으며 초기에 DJI가 드론 분야에서 했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중국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비용의 제조가 아니라 미국이 복잡한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는 공급망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리싱크 로보틱스는 한때 로봇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로드니 브룩스가 2008년에 창업한 기업인데 백스터라든가 소이어라는 2개의 협업 로봇 등을 내면서 상당히 선두주자로 나섰지만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로봇 청소기 룸바의 제조사인 아이로봇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후에 결국은 중국의 로봇 공급업체인 션전의 피아세 로보틱스에 인수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이로봇은 저가의 중국 경쟁 제품의 공세와 또 관세 정책의 이중적인 타격을 받아서 계속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소비자, 로봇 산업 그리고 미국 혁신 경제의 비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로봇 기업의 죽음은 투자 단절 그리고 상업화의 실패, 제품의 동질화 또는 기술적인 준비 부족 등이 사인인데 그중에서 투자 단절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K-스케일랩스의 폐업 시에 계좌에 단돈 $400만 남아 있었고 아이로봇은 아마존의 인수가 무산이 된 이후에는 $2억 대출을 받으면서 고군분투했었지만 결국은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될 $1억 돈을 못 갚아서 파산을 한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극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기초 대형 모델을 개발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가 막히면 기업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2025년에 자본시장은 돈을 퍼붓고 있지만 뚜렷한 선도 효과를 또 보이고도 있습니다.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395억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투자를 끌어오고 있지만 그 이하 업체들은 생존선에서 죽지 못해 사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화, 실용화의 실패가 그 심층적인 근본 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50%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업화의 주문 양은 홍보라든가 데이터 수집일 뿐이지 진짜로 생산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POC, 즉 Proofs of Concept의 단계를 통과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산업의 기업들은 로봇이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 피드백, 효율성의 향상 또는 경제성 그리고 3개월 내지 6개월을 이용한 이후에 고객이 다시 구매할지 여부를 다시 관찰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폐업 기업들은 데모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고객이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 동질화는 결국 경쟁을 소모적인 전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너무 많은 반복적인 제품에 주목하거나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뭐 안내라든가 공연 등 낮은 문턱의 시나리오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미래는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에서도 선두하고 꼴찌 그룹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데모는 그만하고 쇼는 그만하고 이제는 양산을 해라. 즉 쇼미더머니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어라는 것이죠. 작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걷는 것 그리고 백덤블링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게 관전 포인트도 아니고 판매 포인트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손외, 즉 운동 제어, 모션 컨트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기술 성장의 동력에 대한 기술 성장 동력의 답은 대뇌, 즉 로봇의 지능을 관장하는 AI 모듈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병목은 대뇌입니다.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 본체 기업들은 AI 분야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등의 테크 거대 기업의 그런 범용 대형 모델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테크 대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 본체 분야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를 빌려서 살아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투자 열기는 아직은 뜨겁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로봇 분야의 투자 건수는 610건이 넘었고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총 투자액은 570억 유엔이었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고객의 구조는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연구기관에서 있었고 지금은 산업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력 고객이었지만 구매 이후에는 주로 재개발에 활용을 하고 또 실험실에서 안주를 했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들도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연구기관에서 공장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사실 공장은 신뢰성이라든가 경제성 요구가 실험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몇 가지 생존 법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된 위치를 찾고 낮은 문턱의 분야에서 소모전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주문을 전시용 구매에서 생산용으로 즉 제조업의 구매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 투자자의 1순위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유지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AI 모델의 혁신을 점점 더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산업 연계 협력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의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중국 공급망의 영향으로 미국이 먼저 이런 에로들이 스타트업, 작은 회사들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마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탈락 경쟁은 막 시작될 것입니다. 2016년은 상용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업계의 정리정돈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정말 변화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